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갑작스런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올라와 봤자 712원인데 많이 올라온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 또한 많이 올라갔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현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발표인 CPI가 발표하면서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자, 여기 떨어졌을 때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 여기 떨어졌을 때는 기준금리 관련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모두가 다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 대외적인 이벤트가 해소가 되는 이 CPI 발표하면서 상승력을 높여가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 700원에서 시작했다. 라고 한다면 우린 조금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했는데 물가가 시장 예상치보다 동일하게 나왔고 이전 대비 낮게 나왔다. 그것만으로도 기준금리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벤트가 나올 거니까 시장은 전반적인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니플만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이 모두가 다 움직이고 있고 그중에 니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어찌됐든 니플 코인 오래간만에 1% 넘는 상승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죠. 왜? 이렇게나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확실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움직인다. 라고 한다면 우린 리플 코인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체크해 보면서 그 모멘텀에 따라서 변동된 게 있는지 또한 그 부분에 따라서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건지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나 길게 횡보 라인 가져오면서 숨죽였던 시장이 한꺼번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 부분을 통해서 리플 코인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에 리플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리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부터 그리고 매수와 매도의 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물론 올라갔던 1000원 라인을 이탈하고 다시 또 700원에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모멘텀이 있는 거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고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많이들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래라의 이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고래라는 게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기업이고 기관이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개인 투자를 어떻게 볼까요? 개인 투자자. 우리는 얘네들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우리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개인들 너희 먼저 돌아와라. 이거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너희들 빨리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너희들 먼저 빨리 나가라. 우리는 이따가 나갈게. 그렇게 착한 애들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봅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보고 있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누구의 비중을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개인들이겠죠. 그래서 올라가다가도 다시 떨어뜨려 놓고 올라가다가도 다시 떨어뜨려 놓는 게 바로 고래라는 거. 우리 주식 거래도 많이 해보셨고 코인 거래도 많이 해보셨죠.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니플코인 물론 안타까운 건 맞습니다. 다시 700원까지 떨어졌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은 니플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은 확실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모두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나의 비중은 얼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내 매입 단가는 얼마입니다. 다들 틀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체크해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 매입 단가 여전히 1,500원 이상입니다. 2,000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도 하나씩 직접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는 거 말고 실시간 매매 대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되고요. 문자 한 통이 아니더라도 카톡방 들어오면 바로 링크 클릭하셔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모든 부분 다 무료니까 체크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리플코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였습니다. 메인 이벤트 CPI 발표부터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보시면 오늘 날짜 그리고 어제 날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많다라고 많이들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측치가 0.3%였는데 0.5로 올랐어요.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다시 한번 나왔었죠. 근데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왔고 이전 대비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 또한 소매 판매 또한 0.9에서 0.2로 줄어들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소매 판매가 떨어지고 있구나. 소매 판매라는 거는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판매를 하고 얼마만큼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느냐 그 부분인데 이 부분도 떨어지고 있으니 미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뭐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부담스럽죠. 투자했던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기업이고 기관인데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했던 곳이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이었어요. 그럼 어때요? 여기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냈던 거고 지금처럼 어렵게 만들었던 시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우리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이제는 반등 구간을 나오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겁니다. 물론 지금 단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단가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리플이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를 한번 볼까 하거든요. 첫 번째로 리플의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CBDC,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이제 우리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그리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 제가 이더리움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야 된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송금만 하면 되겠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리플이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리플랩스의 IPO부터 ETF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연말에 나올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앞으로 시장 간방에 나올 만한 중요한 이벤트들은 이렇게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하방 압박을 갖고 왔을까? 물론 대외적인 이벤트 말고도 이 리플 코인을 가장 발목을 세게 잡고 있는 건 누굽니까?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3년 내내 리플과 싸우고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너희 리플은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미국 법원에서는 지난번에 약식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였습니까? 기업한테 판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한테 판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반쪽짜리 승리이기 때문에 SEC와 리플 빨리 합의점을 찾아라. 라고 미국 법원이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찌됐든 뭐 SEC가 시장을 밟고 있다라는 거, SEC가 리플을 잡고 있다라는 거는 리플뿐만이 아닙니다. SEC는 전체적인 코인들을 대부분을 증권성으로 규정 지으면서 너희는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2024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입니다. 자,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SEC 요 녀석들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축소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표심을 자극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바이든도 뭐라고 합니까? 바이든은 SEC 편을 들어주긴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또한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장 우호적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CBDC라는 부분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보시죠. 미국 연준은 뭐라고 합니까? 달러의 CBDC가 늦춰지게 되면 달러의 입지가 위협을 가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달러가 위협을 당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미국이 왜 세계 1위인지는 다들 아시죠? 수출과 수입을 모두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이에요. 화폐 단위가 달러입니다. 근데 이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미국의 CBDC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달러의 입지를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자, 브릭스라고 합니다.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탈달러를 외치고 있는 시국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니플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미국 내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이게 지난 2월 달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하면서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리플은 움직이고 있다. 자, 3년 동안 발목을 잡혀서 SEC한테 발목 잡혀서 리플은 미국에서 떠날 거다. 미국을 떠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연말에 발행할 것이다.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은 점차적으로 더욱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리플 코인 또한 그에 맞는 확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리플 코인이 이렇게는 움직이고 있으면 리플 코인을 투자할 만하겠다라고 판단이 드시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요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럴까? 자, 보시죠. 리플은 곧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리플과 로빈후드와 SEC가 싸우고 있는데 시장이 쏠려 있다. 시장이 쏠려 있다라고 한다면 리플과 로빈후드 무엇을 말할까요? SEC는 왜 요 아이들 계속 적으로 압박하고 있을까? 그 부분 자체가 현재 2024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코인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 시장과 함께 마찬가지로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힘을 더욱더 실어주고 있다는 거. 바이든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대선 자금 또한 나는 코인으로 받을 것이고 코인으로 받을 거니까 나는 그만큼 코인 친화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리플은 어떻게 했습니까? 리플 캐나다에 이어서 일본 시장까지도 공략을 펼치고 있고 리플의 0.5달러 선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 말인즉슨 리플의 시장 확장력도 글로벌 시장 확장력도 좋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리플 코인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리플의 관계사들, 리플의 파트너사들입니다. 노바티, 트랭글러, 비테크, SAB, 모듈러 이러한 은행권들은 왜 다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을까? 당연하겠지만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아니면 리플에 맞잡을 수 있는 손이 없을 겁니다. 이러한 글로벌 은행권들은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아랍, 아시아, 영국, 유럽에 있는 은행들입니다. 이러한 은행권들은 계속적으로 리플과 러브콜을 보내면서 관계를 맺고 파트너사를 맺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해당되는 CBDC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 이게 확실한 리플 코인의 모멘텀을 확인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니까 떨어지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니까 나도 매도하고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시점이 안정적인 상승권을 가져오는 바닥 구간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시점을 놓치는 걸 후회하실 겁니다. 자, 이건 리플 코인의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이거 한번 보세요. 500원 라인 때도 있었던 리플이었습니다. 지금 어때요? 저점을 조금씩 높였다면 우리가 비중을 조금씩 추가했다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수익 구간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죠. 다른 코인들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지 않냐. 이렇게 느슨하게 올라가는데 다른 코인을 빵빵 터뜨리고 있는데 우린 그 기회비용을 날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으십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리플 코인의 확실한 모멘텀을 알고 있는 세력들, 고래라고 하는 아이들은 우리 개인 못지않게 더 많은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의 정보력이 탄탄하겠죠. 그러한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매도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틀려져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 매집이라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집과 매수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매집과 매수는 엄연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그냥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저가에 매수하는 거예요. 저가에 왜 매수할까요? 당연히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저점 라인에 매수를 많이 해야지 그만큼 수익 구간이
커지겠죠. 자, 700원에 매수하고 750원에 매수하고 800원에 매수하고 이 비중이 다들 똑같겠습니까? 틀릴 수밖에 없어요. 비중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 그만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시 한번 저점 라인의 매수 시점은 커질 수밖에 없고 고래가 그렇게 매집을 많이 했는데 왜 당장 못 올라가냐? 매집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고래들을 못 이기는 요인 중에 하나죠. 우린 시간도 제한적이고 돈도 제한적이니까 빨리 올라가는 거, 단타성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니플은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안정적으로 잡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고 비중 관리를 확실하게 나누어 투자를 해야 되고 그에 맞는 수익 구간이 발생했다면 수익 또한 매도 타점을 잡아서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니플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린 더욱더 극대화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니플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문자를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문자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다 무료니까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권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한 분 한 분 매입 단가가 틀릴 수밖에 없고 해당되는 투자 자금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